시험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 점수는 전국 상위권, 그리고 내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은 상한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의 최혜린입니다. 미국은 다시 한번 오바마 대통령을 선택했더군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 어떤 종목을 선택하려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후 잘못됐나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에게 SOS를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6시 여러분들 종목 상담 요청을 바로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만 내일은 수능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시간 늦은 7시에 이 자리에서 기다릴 겁니다. 괜히 미리 와서 기다리지 마시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 무료 문자,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 3가지 모두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번호를 다 아시겠지만 전화는 02-3153-2613번,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 그리고 방송이 끝나도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인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주소는 cntv.co.kr이죠. 해당 종목 문의는요, 저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선착순으로 방송 중에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종목에 돌직구 상담을 해주실 두 분의 해결사 만나볼까요? 샘플러스의 양순모 전문위원님, 그리고 뉴페이스십니다. 김선윤 전문가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선윤 전문가님 첫 시간이시니까요. 간단하게 나는 이렇게 상담을 좀 해주고 싶다. 각오 한 말씀. 제가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저한테 상담 받으실 좀 긴장들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막 던집니다. 말을 좀 막 던지니까 조금 긴장들 하시고 가끔 이상한 거 가지고 오시는 분들 좀 혼날 각오하시고 좀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세시네요. 그 반면에 필명 청개구리 쓰시는 우리 양순모 위원님은? 저는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종목 상담이 119 하면은 우리 딱 양순모라는 이름이 딱 기억나도록 네. 저는 그렇게 다짐을 하고 예.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종목상담 119 하면 제 이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자, 양순모 전문위원이 곧바로 떠오를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시겠다라고 각오를 밝혀주셨습니다. 자, 시장 얘기 먼저 해보죠.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시장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오바마 재선 4-1. 금통위, 옵션 만기, 중국 정권 교체, 미 대선 이렇게 4가지 변수가 있었다가 이제 불확실성이 하나 줄었다 이거죠. 그 의미의 -1입니다. 괜찮나요? 요즘 제가 좀 피해를 이렇게 충만히 받았는데.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엎드려서 절반이가 좀 그래요. 그래요. 양순모 위원님의 키워드와 전략은요? 저도 좀 동일합니다. 저도 오늘의 키워드는 오바마. 네네. 를 또 말씀드리겠고 또 내일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또 파생 동향 그리고 파생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증권주 이렇게 키워드 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살을 좀 붙여주시죠. 오바마야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어떤 의미에서 또 오바마를 꼽아주셨는지가 궁금하고 옵션 만기 얘기, 파생 얘기 좀 해주시고 증권주요. 네, 제가 어제 샘플러스에서 저녁 시험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어제 이제 제가 증권주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키움증권도 한번 같이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하나 드렸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증권주의 움직임들 결국에는 박사건에서 일단 다시 반등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과 기술적 차트의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앞으로에 대한 시장이 움직인다라면은 증권주가 먼저 움직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건설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내일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파생에 대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 외국인들이 우리 기관 투자들에게 지금 계속 붙잡히면서 지금 이제 그 심통이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선물 대규모 매도를 때려놨던 부분들을 최근에 들어서 강하게 손절을 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요즘에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요. 여기서 내일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 쪽으로는 하방 포지션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오늘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거나 혹은 여러 가지 오바마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또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좀 일단 백기를 좀 들은 모습이고, 하지만 디데일인 내일 옵션 만기일에는 또 외국인들이 한번 이 심통나 있는 이 부분들을 한번 화풀이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일 자리에서는 조금 우리가 신중히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 옵션 만기에 외국인들 심통 부릴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증권주, 특별히 어제 키움증권 얘기하셨다는데 오늘 바로 5%가 보니까 올라 있네요. 자, 김선인 대표님의 키워드 얘도 뭐 오바마가 있지 않을까요?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이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얘기고. 박빙인 듯 했는데 갑자기 CNN에서 확정해가지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예. 재밌는 게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틀 전에 미국의 이제 도박 사이트에서 네. 이미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을 했답니다. 오바마가 이기는 쪽으로 해서. 오. 예, 그래서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 도박꾼들은 도박꾼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네. 그래서 이미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도박 사이트 통계치 보면은 이미 뭐 70대 30%로 오바마가 현저히 앞섰던 게 나와 있었고 통계치가 나와 있던 걸 봤을 땐 네.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자, 오바마가 재선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증시가 조금이나마 조금 불안 심리를 해소하면서 자, 오늘 조금 증시가 이제 오후장 들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내일장도 좀 기대가 됩니다. 내일장도 한 번 더 일단 상승 기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오늘장 이제 오늘 뉴욕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항상 그랬듯이 대선 그리고 대선이 끝날 다음 날에는 항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좀 기대하시고서 한번 증시에 좀 베팅을 하시면 어떨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키워드는 오바마 하나로 끝? 아니요, IT 대형주가 있는데 예. 그것도 말씀드릴까요? 예, 저희 키워드를 같이 그러면 예. 자, IT 대형주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다 쏠림이 이제 오바마 관련주로 이제 대선 관련주로서 좀 약간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절대 4분기에 빼넣어선 안 되는 종목들이 바로 IT 대형주입니다. 4분기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IT 관련주들이 항상 호황을 누리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몇 개 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이미 뭐 삼성전자는 솔직히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거워서 좀 사기 좀 부담스럽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죠. 이것도 사기 부담스러운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조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요즘 좀 많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이제 IT 대형주 중에서 2등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자리라고 보이기 때문에 IT 대형주 쪽에서 일단은 4분기 시초도 기대가 되는 만큼 꼭 놓치지 마시고서 좀 관심 있게 보시다가 편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대선 이후에 원래 시장은 좀 가는데 IT 그 중에서도 가격이 조금 괜찮아 보이는 하이닉스가 유망해 보인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 정도로 시장 얘기는 좀 마무리를 짓고요. 1분 1초가 시급해서 SS를 치고 계신 여러분들의 종목을 잠시 후부터 살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종목에 저희가 호해드립니다. 무료 문자, 전화, 그리고 설윤재TV 홈페이지 모두 열어놓고 있어요. 전화는 02-3153-2613번이고요. 무료 문자 보내줄 수 있는 곳은 013-3366-0110번입니다. 홈페이지도 열어놓고 있으니까 인터넷이 좀 편하다 하시는 분들 방송 끝나도 답변 달리는 홈페이지에도 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역시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에이블 CNC 에이블CC 얼마에 사셨어요? 7만 원에 40%. 오, 축하드립니다. 예, 예, 지금 9만 원이고 얼마 전에 10만 원도 갔네요. 예. 예, 제일 궁금하신 부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얼마까지 가야 될지, 장기로 가도 되는지. 예. 지금 이제 슬슬 팔아야 되는지 길게 쭉 들고 있어도 좋을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잘 모르지만 신고가 뭐 조금은 탄력이 둔화된 듯 하지만 실적도 받쳐주고. 자, 우리 양승모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매도 비중 축소가 맞았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면은 저는 보유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일단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보는 단기로도 뭐 팔고 중기로도 들고 갈 수 있지만 이 모든 걸 다 도합해서 극대화 시점이 언제인지가 제일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 단기로는 조금은 팔자 다 말고 의견이 한 분 나왔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은요? 자, 이 종목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투자자님 혹시 듣고 계신가요? 예? 투자자님 이 종목 예. 쭉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명확하게 예. 말씀드리는데 네. 돈 필요할 때 그냥 파시면 돼요. 이 종목은 그래요? 예,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가니까 예.
돈 필요하고 급하게 쓰실 때 있을 때 그냥 이거 정리하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현재 7만 원에 사셨는데 수익률이 거의 한 30%좀 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돈 필요할 때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 10만 원 이상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쭉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근데 다른 한 분은 지금 일단 비중을 조금 줄여서 조금 팔자고 하세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분 예. 이유만 좀 확인해 볼게요. 예. 예. 아니, 지금 뭐 급전 필요하지 않으면 들고 있자는데 왜? 네, 일단 뭐 중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11만 원 목표가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우선은 뭐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일단 화장품 회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뭐 미샤 그리고 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뭐 더 페이스샵 이렇게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국내적으로 브랜드 인지도 싸움이 이제 들어가고 있던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최근 트렌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또 새로운 제품군들을 계속 시장에 창출해내고 있는 종목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그 4분기에 미샤 충성 고객들 구매에 대한 이런 강화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12월 달에 빅세일 효과로 고속 성장도 일단 가능하다라고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다시피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바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비중인데요.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입니다. 일단 주가가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의 내수주로도 일단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의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흔들릴 필요는 없지만 지금 비중이 40%이시고 또 시장 트렌드에서도 분명히 상승에 대한 힘이 지금 좀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점은 일단 뭐 추가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비중이 뭐 40% 정도이시라면 한 10% 정도는 뭐 비중을 축소하시고 오히려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뭐 단기 차익 실현 분위기 쪽으로 일단은 보시면서 비중을 주면서 향후 시장을 좀 대비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10% 정도 비중 축소 의견의 이유는 수급 때문이군요. 네, 그렇죠. 수급에 예.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뭐 놓고 봤을 때 최근 뭐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인도 수급이 좀 괜찮은 상황이지만 일단은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폭이 지금은 좀 둔화됐다. 그래서 네. 좀 비중을 좀 축소하고 보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이런 의견입니다. 네,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 30% 정도 나셨으면 뭐 조금이지만 그래도 현금을 좀 챙기면 왠지 진짜 내 돈 된 것 같아서 좀 든든할 것도 같아요. 한번 10% 정도는 지금 시점에서 현금화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와, 저희 프로그램 한지 한 2, 3주 되는데 가장 밝게 전화를 끊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계속해서 저희가 전화 상담도 좀 받고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 건데 오늘 보니까 예, 뭐 쉘가스 관련된 수혜주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좀 문의를 주시는 것 같고요. 제약주 쪽도 문의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면요. 02-3153-2613번 그리고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 그리고 centv.co.kr 홈페이지에 증권이란 폴더 아래쪽에 있는 종목상담 119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자로 한번 가볼까요? 자, 문자 상담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삼진제약입니다. 삼진제약에 관해서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12,100원에 20%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끝번호 6437님께서 지금 보내주셨는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소폭 마이너스권이고 전일 급락을 좀 했네요. 삼진제약 살펴주시죠. 네, 우선은 저는 삼진제약 같은 경우는 기업 이번에 뭐 공시 하나가 나왔었죠. 뭐 기업들의 입장에서 뭐 이야기 나왔던 게 지금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보상 수단을 일단은 뭐 우호 지분을 일단은 뭐 매각한다라는 소문이 일단 나왔습니다. 일단 엄밀히 말해서 회사 측에는 비용 부담이 좀 발생되면서 주가의 트렌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가에 영향을 또 줄 때 일단 미미한 경우도 있으니까 우선은 좀 기술적인 부분들도 같이 체크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진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재무제표도 일단은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었지만요. 일단 재무 상황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 단가가 좀 높으세요. 지금 매수 단가 12,100원 정도의 수준이라면 거의 상당 구간에서 거의 걸치다시피 지금 매수를 하신 건데 지금 단가가 좀 너무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 자체를 좀 저는 조율하는 쪽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주가가 한 12,100원 정도에 먼저 때리고 들어온다라면은
비중을 먼저 50% 정도를 줄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자리를 보니까 11,000원대까지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11,000원짜리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비중을 그냥 오히려 한번 좀 늘려보시고 한 10% 정도 더 추가적으로 베팅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12,2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비중을 또 줄이시고 지금 결국에는 기준가를 좀 잡아놓고요. 일단은 한 11,500원 이하의 평균 단가를 유지하시는 게 향후에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투자자님께서는 오히려 유리한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는 11,500원 이하의 단가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11,000원 자리까지 뭐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 그리고 12,000원 자리에 왔을 때는 비중 축소. 이렇게 해서 일단 일반적인 운용 스타일로 해서 일단 뭐 저가 매집, 그리고 고점에 왔을 때는 또 매도하고, 그리고 박스권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다가 오늘 한동약품처럼 뭐 테바, M&A, 뭐 사실무근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급락해버리면 지금 약간 재료 때문에 오른 감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무래도 이제 재료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제약주 쪽에서도 뭐 거의 뭐 빈대를 붙어서 뭐 이렇게 네. 간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붙을 정도로 일단 예. 제약주들이 일단은 뭐 최근 단기 반등에 대한 재료 소멸까지 나타난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진제약 매수 단가가 지금 12,100원이신데요. 어떻게 밑에서 조금 더 사고 위에 오면 좀 비중을 줄여서 평균 단가를 11,500원 정도로 일단은 낮추시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상 가격이 어느 정도 쌓야 이제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이번엔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수고하십니다. 살펴드릴까요? 한화캐피칼 이거 산재가 몇 년 됐거든요. 예, 얼마에? 사서 그냥 놔뒀는데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저걸로 해서 괜찮다 해서 그냥 놔뒀는데 계속 내려가요. 이게 3만 얼마 지금 27,730원에 15%거든요. 예. 이거 얼마나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한 2년 넘어요. 이 왜 빠지는지는 대충 알고 계시죠? 그걸 모르고 이게 저거 전기 그걸로 저게 된다 해가지고 네. 기대하면 괜찮다. 이거 테레비 보니까 예. 중국 뭐 어쩌고 뭐 여러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갖고 있었죠. 계속. 저는 팔지도 잘 않고. 몰라도 이게 이제 자회사는 무슨 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 회사가 태양광 같은 걸 네, 해요. 태양광. 네, 예, 근데 그 태양광이 태양광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돈이 안 돼가지고 네, 계속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전문가님한테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네. 한 2년 갖고 계셨는데 얼마까지 어느 더 정도? 갖고 가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거 갖고 가는 건 어느 정도 갖고 가는데 예. 이 현재 산 그 값까지는 올라올 건지 네. 더 오래 갖고 있어도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최근에 뭐 또 독일 어디하고 인수, 하나 쪽은 태양광 포기를 안 해요.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태양광 때문에 우선은 뭐 주가라는 것이 뭐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일단은 올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좀 병행해서 한번 같이 하시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는 매도이지만 그리고 뭐 차트의 흐름으로 놓고 보더라도 일단은 뭐 매도의 흐름은 일단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일단 뭐 중장기적인 관점과 또 2년 정도의 보유를 하셨다라면은 그 시간적에 대한 기회비용 면을 봤을 때 일단 저는 보유에 대한 의견을 일단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유 그냥 하자. 전 솔직히 아까 오를 수도 있다,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셨지만 이 한화케미칼이 어떻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차트입니까? 완전 거의 내리는 차트 아니에요? 네, 내렸는데 예. 이게 2만 선까지는 갈른가 더 올라갈란가. 그 투자님, 이게 한번, 네. 투자님 언제 사셨나요? 2010년에 사셨나요? 이거 오래됐어요. 하여튼간 그냥 묻어만 놔버렸어요. 2010년도에 27,000원 했는데 네, 그때 3만 원 매수하신 간다 거, 해가지고 예, 그냥 그때 매수하신 것 놔뒀더니 같은데 네. 투자님 왜 5만 원 넘을 때 뭐 4만 원 넘어갈 때 그때 왜 안 파셨어요? 일부 팔았죠. 일부 파시고 이게 비중 몇 요거 프로시죠? 남겨놓은 거죠. 비중 몇 프로 남으셨어요? 15%요. 15% 남으셨어요. 네네네. 지금 태양광 업계가 다시 살아나려면요. 네. OCI가 세계에서 그냥 최위에 있는 태양광 관련주거든요. 네네. 태양 관련주. OCI가 망해야지 태양광이 살아납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러면 뭐.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태양광이 살아날 거에 대한 기대는 갖지 마세요. 그리고 네,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바마가 재선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오바마가 다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태양광이 아니고
셰일가스예요. 아, 그러면은 이제 태양광이 다시 뜨기 위해서는 일단 셰일가스가 한 수 접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내년 중순까지는 셰일가스로 아마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그래서 이쪽 하나케미칼 특히 태양광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일단은 큰 회사가 하나 망해줘야 되고 치킨 게임에서 완전 하나 죽어야 되고 그리고 셰일가스가 완전 축소돼서 좀 살아나야 되는데 좀 오래 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한번 반등 줄 거예요. 한 2만 원 정도 올라가면은 네, 2만 원. 그때 정리하시고 네네. 다른 걸로 좀 갈아타시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예. 좋습니다. 2만 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2만 원까지는 갈 겁니다. 단기적으로 반등 오니까 2만 원까지 꼭 가지고 계시다가 꼭 정리 꼭 네네. 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때 시청자님 오래 손절해야 기다리셨어요. 그래도 2만 원 정도 오면은 팔아주세요. 팔고서 딴 걸 교체를 해야 하는데 어느 것이 좋은가 혹시 좀 한번 알아볼 수 없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죠. IT 대형주 무조건적으로 사시는데 SK하이닉스 괜찮습니다. 그거 꼭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알아봤습니다. 일단 하이닉스도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일단 하이넥스를 하나케미칼은 살라 이거 팔아갖고 하이넥스를 살라 그러는데 예, 괜찮은지. 그거는 저희 시간관계상 많은 분이 대기하셔가지고요. 네, 일단 네.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일단 이거 네. 팔고 다시 문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네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요, 문자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는요, 다산 네트워크스로 저희가 한번 살펴드릴게요. 끝번호 7288님이 매수가 5,980원에 비중 30%라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5,000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쌍봉에서 밀렸는데, 그 밀린 쌍봉의 고점에서 사셨던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예, 돌직구. 큰일 났습니다, 이거. 예, 큰일 났는데 네. 시총도 이미 1,000억이 안 되는 상황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실적을 봐야 되는데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양호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통신업, 통신 이쪽 관련 부품주들은 이미 꺾여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산 네트워크 같은 이 종목은 빠르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5,900원 정도, 거의 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마이너스 한 20% 가까이 되십니다. 그래도 이 종목 그냥 마이너스 20%에 좀 정리를 하시길 말씀드릴게요.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긴 해요. 하지만 5,500원을 뚫고 올라가긴 분명히 힘들 겁니다. 이게 수급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수급적으로도 전혀 지금 그냥 개인과 외국인 다 개인이겠죠. 그래서 개인들이 서로 치고박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이 종목 오를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다산 네트워크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55,000원에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네, 5,500원. 그래서 일단은 정리하시는 쪽으로 5,500원 됐을 때 정리하시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이고 뭐 시원시원합니다. 우리 김시현 전문가님 안 될 종목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5,500원 정도에서 다산 네트워크스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케미칼에 이어서 다산 네트워크스 다 이제 손실권이신 분들이 많이 응급 상황이라고 SOS를 치시는 것 같아요. 다음 문자로 들어온 신고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이텍 솔루션을 사셨나봐요. 20%의 매수가는 18,910원. 이분 끝번호가 5833님 종목 맞죠? 대응 방법은? 이라고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자, 현재 가격이 얼마냐? 7,350원. 이분은 거의 9,000원에 사셨는데요. 차트상으로 1년 이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차트상으로 보면은 뭐 일본 기준으로 보면은 뭐 거의 뭐 차트 매수가 근처가 보이지도 않는 정도인데요.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장기 투자는 좀 지루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뭐 차트상으로도 일단 어떻게 좀 제가 좋게 풀어드리자면은 좀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지만 차트상으로는 일단 좀 형편이 없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회사에 대한 내용 재무제표를 또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일단 뭐 회사 내부적으로도 재무제표 회계 연결된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요. 좀 뭔가 좀 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그 차트의 흐름들과 또 수급에 대한 변화를 봤을 때 일단은 뭐 차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폭 좀 멈출 것이라 보여지고 만약에 지금 한 2년 정도 장기 투자를 일단은 하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몇 가지 하나에 대한 소스를 하나 더 드리자면은 에이테크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주 매출처가 바로 삼성전자이고요. 네. 또 여기서 또 현대모비스도 그러니까 대기업들과의 매출처가 일단은 탄탄하게 일단은 내실이 잡혀져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뭐 긍정적인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주가가 뭐 일단은 뭐
흐름은 좋지는 못하지만 일단 재무 회계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회사가 무슨 본격적인 투자를 좀 일단 턴 포인트를 일단 잡아내는 이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일단은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저는 좀 주저하지 마시고 한 8,200원 정도대에는 한번 비중을 좀 줄이시고 오히려 한번 주가가 한번 좀 강하게 움직여졌을 때 혹은 매물 저항 때 이게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박스권 트렌드 한 9,400원 정도를 넘어갔을 때 차라리 이때 추가 매수를 붙어가지고 차라리 따라가시는 게 더 좋은 판단이지 않을까. 그래서 반등 시 일단 매도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종근당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약주 문의가 많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끝번호 1134님께서는요, 36,500원에 30% 사셨고요. 이분은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사자마자 떨어졌어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보니까 오늘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37,800원, 더 비싸게 사셨는데 15%, 물량은 좀 적으시지만 높게 잡아서 걱정입니다. 역시 이제 비싸게 샀다는 얘기시겠죠? 손절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주가 좀 부진했어요. 근데 거의 뭐 이제 끝자락에 사셨는데. 네, 왜들 이러실까요, 정말. 네. 이렇게 자꾸 짜르게 사시는데, 이미 제약주 관련해서 종근당이 오바마 수혜주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2주 전부터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관심주로서 사람들이 많이들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최근 일주일, 거의 일주 동안, 한 달, 자, 10월 24일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10월 24일부터 기관들이 매수한 물량 자체가 거의 200만 주 가까이 돼요. 200만 주 가까이 되는데 그 물량들이 지금 서서히 나올 때가 됐다는 겁니다. 자, 매매 동향을 보면은 기관들의 물량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외국인들이 조금씩 팔고 나가고 있거든요. 자, 이렇다는 거는 이 종근당 같은 경우는 현재가에서는 좀 단기적인 낙폭이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예요. 자, 제가 선을 한번 그어드릴게요. 자, 보면은 지금 이 가격대 부근에서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와야 됩니다. 매도가 나왔어요. 너무 이제 오버슈팅을 했기 때문에 한번 좀 매도가 나와줘야 되는 이제 그런 모양새 정확하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종근당은 한번 떨어졌다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 만약에 오바마 수혜주로서 대장주가 된다면은 크게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 그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한 34,000원 후반대나 4,000원 중반대까지도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당분간은 조금은 마음의 준비하시고서 좀 대응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종근당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가격 잘 보시고 마음의 준비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홈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cntv.co.kr 프로그램 게시판에 제가 창을 열었더니요. 별의 별사탕이라 아주 재밌는 아이디로 어제 글입니다. 두 종목 샀는데요. 신풍제약 5,300원에 20% 들어갔습니다. 제가 잘 들어간 겁니까?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이제 제약주 다들 이제 요즘에 거래가 쏙쏙 들어오니까 제약주를 매매를 많이 하시네요. 네, 우선은 뭐 제약주들 뭐 단기적인 최근에 뭐 반등이 나온다면은 뭐 계속해서 뭐 다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제약주, 바이오 관련주들 이렇게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럴 때일수록 일단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2013년도부터 저는 바이오와 제약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좀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은 신풍제약 일단은 매수가 자리를 놓고 보니까 5,300원이시네요. 네. 일단은 뭐 그렇게 좀 잘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한 자리고요. 네. 또 잘 못 잡았다라고 판단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뭐 거래량이 최근 뭐 급증 나왔고 지금 여기서 뭐 이전에 보여주었던 저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겠는데요. 뭐 이전에 보여줬던 이 고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는 거 보고 따라 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비중을 보니까 한 20% 정도, 비중도 좀 적당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요, 매수가를 뭐 어떻게 잘 잡았고 못 잡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어디서 팔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를 손절선을 잡고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일단 바이오주와 제약주들 일단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테바사의 일단 M&A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단기적인 트렌드를 좀 잡아드리자면은 일단 4,900원까지는 일단 밴드권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5,300원 대비로 손절가를 4,900원을 놓고 본다면은 일단 손절가가 상당히 좀 괴리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오히려 지금 만약에 뭐 주가가 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주가가 좀 눌러줬을 때 4,900원까지 일단 열어두시고
이 4,900원 전후로 일단 뭐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추가 매수를 한 이후부터 한 4,800원 구간 짧게 밴드권 잡아드릴게요. 일단 4,800원을 이탈하면 손절가를 정확히 한번 딱 잡아드리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보유에 대한 이견을 좀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차트의 흐름 자체가 일단은 상승 추세로 전환된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주가의 추이를 봤을 때 주가가 빠지기보다는 일단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더 많다라는 점을 보시고 네네. 단기 목표가 5,8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별의별 사탕님 잘 보셨나요? 5,800원이 목표가이고요. 손절 가격은 앞에 4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4,800원이 손절가. 일단 차트적으로는 좀 올라가려 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뭐 매수가 정도는 적당하다,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런 분석이 있었고요. 자, 이번엔 삼성전기 봐드리겠습니다. 89,000원에 사셔서 지금 현재가가 93,000원이니까요. 삼성전기로 수익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릴게요. 매도가가 궁금하다 하셨고 목표 가격 역시 그 매도 시점과 함께 알려달라고 하시면서도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우선은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을 안 보내셨어요. 네, 우선은 예. 뭐 삼성전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삼성전기고 또 LG전자라고 했을 때 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뭐 최근 들어서 삼성그룹보다는 LG그룹들이 2인자 종목들이 이제 뭐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일단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IT 부품주 쪽은요. 일단은 뭐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빼놓고 갈 수 없는 종목이면 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기 일단은 회사 자체적으로도 분위기가 좀 좋고 일단 차트에 대한 뭐 수급 전부 다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추가 매수를 잡으신다면은 92,000원 밑으로 일단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잡아드리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잡아드리자면 11만 원까지 일단은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11만 원 수준까지 일단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풍제약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었는데 가격 좀 놓치셨나 봐요. 5,800원이 목표가, 손절 가격은 4,800원이었습니다. 이제 좀 메모가 되시죠? 자, 이번에는요. 모다정보통신 매수가 9,380원에 비중인데 비종 오타 났네요. 예, 10%. 단기 목표가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하트 뿅뿅 끝번호 2625님 모다정보통신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단기 목표가를 아셔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빨리 나가셔야 돼요. 말씀드리는데 네. 단기 목표가가 이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거 다산 네트워크랑 같은 맥락인데 통신장비업인데 이거 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저 KT 휴대용 와이브로 에그 이거 팔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안 팔립니다. 지금 이미 과부하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상태에서 모다정보통신의 매출이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 지금 상장 효과로 인해서 지금 주가 자체가 9월달, 10월달부터 해가지고 12,000, 거의 13,000원까지 7,500원부터 13,000원까지 올랐는데 더 이상의 모멘텀이 없으니까 당연히 주가도 천천히 빠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매출이 또 얼마나 잘 나올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일단 수급적으로 봐서도 일단은 답이 안 나오는 정도로 굉장히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지금 9,380원이신데 후딱 제발 정리 좀 하시고 좀 4분기 때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갈아타시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그 오바마 관련주보다 더 안 좋은 종목입니다. 너무 선택을 잘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빨리 정리하시고 빨리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라고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우, 너무 매정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자, 이번에는요, 원익 IPS로 갈게요. 7,200원에 20%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끝번호 9964님이 무려 비빔밥이 유명한 전주에서 보내셨습니다. 자, 7,200원에 사셨는데 원익 IPS가 지금 올 들어 계속 거의 밀리다시피 해서 5,000원이 안 됩니다. 어머, 이 종목을 한때 참 이 자리에서 많이 얘기했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네, 저도 이제 한때 원익 IP에서 상당히 좋아라 했던 종목인데요. 네,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렇죠. 우선은 7,200원에 대한 단가를 제가 차트를 딱 그려놓고 보니까 아마 이번 연도 한 4월달, 5월달 한 이때쯤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딱 자리를 놓고 보면요. 차트는 상당히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에서도 쌍바닥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자리다.
라고도 일단은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때 자리에서 일단은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차트가 일단 하향세로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를 하고 쌍바닥을 그리겠구나, 다중바닥을 그리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또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지금 매수가가 거의 뭐 매수가 대비로 한 반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답을 더 드리자면요. 일단 원익 IPS가 원래 상당히 신용 비율이 많았던 회사입니다. 연 초만 하더라도 거의 신용 비율이 10%대가 넘어가던 종목이었는데요. 지금 신용 비율이 한 4.87% 정도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나갈 물량들 나가고 들어올 물량 새롭게 다시 새롭게 파들 짤 언제 그 물량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원익 IPS는 일단 회사적인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 당분간은 일단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결국에는 업황 하나를 밀고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차트에 대한 부분, 기술적인 부분들을 놓고 같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네네. 일단 차트의 흐름을 놓고 보면요. 다시 한번 또 5,000원대의 저항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5,000원 구간대를 이탈한 이후로부터 바닥을 다지는데 바닥을 다지는 기간 동안에 거래량이라는 것이 실리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바닥이 다져지고는 있지만 가바닥일 수준일 뿐 진바닥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자리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에 대한 그 팁을 잡아드리자면은 지금 한번 이 가바닥에 한번 속눈썹 치고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한번 의견을 잡아드릴게요. 좀 반전이긴 한데요. 네. 자, 지금 여기 현재의 자리에서 저는 4,700원 정도의 구간대에 오면은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중 20% 정도이시고 그리고 매수가도 7,20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현재 7,200원까지 올라가면 주가가 앞으로 한 30-40% 이상이 올라와야 된다는 건데 지금 단기적인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어림없는 가격 구간이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4,700원대에 한 비중 한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에 대한 자리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 네네. 4,700원 정도에 들어가셨다라면 한 5,800원 단기 목표가 잡으시고요. 일단은 업황에 대한 기선보다는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그리고 시장이 이제 뭐 차트를 만들고 차트를 돌리고 시장을 네. 전부 다 살리는 분위기 쪽으로 갔을 때 일단 주가가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놓고 보고 일단은 주가의 그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추가 매수한 물량을 최소한 5,800원 정도에서 한번 줄여봅시다. 네. 그래서 지금 한 10% 정도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7,200원 단가가 한 6,000원 정도 혹은 6,000원 이하의 수준까지도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멍하니 7,200원까지 보시기보다는 한 6,000원 정도 단기 목표가 보고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또 어떤가 이런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원익 IPS 4,700원의 추가 매수 자리 1차 목표가는 평단 낮추고 난 다음에 6,000원이 되겠습니다. 4,700원 위쪽으로는 6,000원. 자, 이번에 SK가스 한번 봐드릴게요. SK가스가 현재가가 77,500원인데 이분은 9,500원에 40%나 사신 것 같습니다. 겨울 수혜주로 매수했는데 빠지네요. 유유하셨습니다. 이분도 되게 또 상투에서 잡으셨어요. 네. 9,500원인데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지금 셰일가스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올라갈 건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SK가스 같은 경우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양호하고 또 하나 일단은 또 4분기 같은 경우가 또 일단은 또 이쪽 관련주들이 또 수혜를 보게 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지금이 좀 바닥권이지 않나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스 같은 경우 지금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한 15% 정도 더 이상 거의 20% 가까이 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비중 자체가 좀 크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안하실 텐데 마음을 조금 편히 가지시고 일단은 오바마가 재선이 됐기 때문에 셰일가스에서는 가장 큰 이슈로 지금 떠오를 겁니다. 셰일가스가. 그래서 절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는 셰일가스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스값에 비해서 일단 보통 쓰는 가스에 비해서 가격 자체가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필요한 상황,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게 셰일가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당히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조금만 장기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신다면은 SK가스는 큰 무리 없이 지금부터 해서 한 반등을 주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셰일가스 관련된 종목 또 문의가 또 와서요. 무려 두 분입니다. 묶어서 가죠. DK락 12,700원에 50% 사신 분, 그리고 13,100원에 20% 갖고 계신 분. 이제 요 13,000원대 사신 약간 더 비싸게 사셨지만 비중을 좀 적게 갖고 계신 시청자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14,000원 중간에 왔었는데 못 팔았어요. 목표가 부탁한다고. 요것도 이제 셰일가스 관련된 테마주 맞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셰일가스 기계주 관련한 건데. 네네. 그렇죠. 자, 이제 DK락은 올해 매출이 일단은 작년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랑 4분기 실적까지 올해 매출까지 한번 확인을 하신다면은 절대적으로 손해 안 보고 지금 신고가였던 14,550원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래도 기관들이 최근 한 달 동안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 10만 주 가까이 좀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3개월 동안 기관들의 매수량보다는 좀 한 7만 주가량 기관들이 좀 나간 상태. 그래도 아직 기관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또 반등이 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DKLF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이것도 똑같이 이제 SK가스랑 마찬가지로 셰일가스랑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또 크게 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셰일가스 관련 기계주 관련해서는 디케일락이 거의 대장주급으로 지금 그죠.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얼마까지? 일단 제가 이 종목은 일단 무조건적으로 신고가인 14,550원을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주봉 상황으로 보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4,500원 뚫고 올라가고 나서 그래도 한 16,0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은 됩니다. 네. 16,000원 정도까지 그 이상은 갈 수도 있겠지만서도 기간이 문제입니다. 일단은 불안하실 테니까 좀 단기적으로 16,000원 보시고 빠져나오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 아주 잘 합류해 주셔서 저희는 너무 시원한 상담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고점 넘어서 16,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일단 DK락 꽉 붙잡고 계십시오. 쉘가스 대장주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5797님의 종목 가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2,750원에 70% 팔아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분이 멜츠 야구 좀 해주세요 해서 지금부터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1,300원인데 이분이 2,750원에. 네, 그래도 뭐 주가가 뭐 500원까지 600원 수준까지 빠졌었는데 그래도 좀 잘 버텼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잘 버텼다라고 하기보다는 손절가를 못 하시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장기 투자가 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메리츠 종금은 일단 뭐 거의 뭐 증권주로 우리가 나눠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종금업 라이선스에 대한 이런 무기로 지금 차별화 전략이 지금 나타나면서 두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더불어서 지금 연말로 가면서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을 많이 보죠. 메리츠 종금 증권이 바로 배당 성향이 40%가 넘습니다. 아마 이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주가의 반등이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평가되어져 있는 것도 맞지만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조금 의문입니다. 일단 거래량이 지금 밑단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상당 고점 부근에서부터 거래량이 다시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판을 다시 짜야 됩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비중이 70%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거 손절하기도 참 어려우실 거고 또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 현재 뭐 70%의 비중에 또 차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도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많이 고민스러워요. 네. 근데 지금 현재 70%를 전부 다 가져가지는 맙시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은 네. 아까 제가 다른 시청자님들 상담해 드렸던 것처럼 단가를 좀 내려봅시다. 일단 지금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700원대에 있던 종목이 1,400원대에 왔다. 결국에는 2배 이상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네. 그죠? 그러면 일단은 많이 올라온 만큼 올라왔다라고 보시고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 한번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 한 1,300원 위의 구간대에 왔을 때는 비중을 한 70% 정도 있으시면은 이 70%에 대한 비중의 20% 정도를 전부 다 청산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20% 정도 청산을 하고 오히려 주가가 한번 눌러줬을 때 한 1,200원 혹은 1,000원 이런 1,200원, 1,100원, 1,000원 이렇게 주가가 내렸을 때 매도했던 물량들을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전체적인 단가를 좀 끌어내리는 이런 효과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소를 희생해서 대를 살리는 그런 투자 전략을 한번 같이 병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기관 매수 보고 들어갔는데 왜 이럽니까? 라고 문자 또 주셨었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 끝번호 5797님 문자 받습니다. 13,000원 위에서 20% 일단 물량 정리. 지금 12,950원인데요. 그리고 12,000원 또 11,000원 이렇게 내려올 때는 또 다시 사고해서 평균 단가인 2,750원을 빨리 좀 싸게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비중 줄이고 난 다음에 밑에서 쌀 때 조금 더 소위 물타기 하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신고가 내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사신 분이 계시네요. 32,100원에 30% 목표가 궁금합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오타 나네요. 예. 근데 진짜 LG 디스플레이는 전망이 너무 좋아서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왜 오른지에 대한 이유부터 좀 말씀을 아셔야 돼요. 이게 뭐 단순히 수급적으로 들어오기 맞긴 한데 오른 네. 이유가 뭐냐면은 당연히 애플 때문인데 자, 애플과 삼성의 연관성 때문이에요. 자, 애플이 부품을 삼성을
끊어버리고 버린다고 했는데 다시 러브콜을 했거든요. 근데 버림으로 인해서 애플이 수급이 그러니까 물량을 공급을 제대로 납품을 못했단 말이죠. 뭐 출시일이 1주 늦어지고 2주가 늦어지고 이런 게 반복이 됐는데 지금 다시 삼성 쪽에 러브콜 하면서 당연히 애플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다시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 지금 가격대, 담신 가격대가 32,100원이신데 정말 간이 크신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못 담습니다, 가격에. 정말 간이 크신데 네. 정말 잘 담으셨습니다. 칭찬을 네. 먼저 드리고 네. 지금 근데 가격대 사신 가격에서 한 10% 이상 수익이 나고 계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자, 제가 차트를 좀 크게 열었는데 지금 이게 작년 2010년부터 시작한 2011년까지 쌓여있던 그 매물대에 이제 도달을 했다는 겁니다. 어허, 이게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근데 기관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자, 한 달 동안 매수한 양이 900만 주고 네네. 지금 3개월 동안 그렇게 나갔던 기관들이 다 들어오긴 해서 순매수로 전환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최근 쌓여 있고 그리고 또 하나 2011년 말부터 한 물량들이 자체가 이 물량이 개인이 아니고 대부분 기관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걱정하는 거는 기관들이 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일단은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서도 절대 길게 보진 마십시오.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나올 때, 한 크게 기관들의 매도 물량 나올 때는 그때는 좀 같이 좀 빠져나가셔가지고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으로 조금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3만 원대도 사실 매물대 걱정했었는데 갔었던 LG 디스플레이이긴 한데 지금 많이 올란 상황 속에서 전문가의 눈에 비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우전한 한 단 봐드릴게요. 4,960원에 50%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업체 요즘 많이들 추천도 하던데요. 네, 우선은 이게 최근 들어서 많이 이슈화됐던 부분들이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신규 납품처가 일단은 새롭게 이제 추가적으로 등장이 되면서 이 종목이 일단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지금 휴대폰 쪽에 대한 이제 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물론 이것도 삼성전자, 요즘에 삼성전자 붙으면 안 오른 주식이 없어요. 뭐 매출처 하나씩 붙고 신규적으로 사업에 대한 모멘트 하나씩 붙으면은 주가들 먼저 일단은 움직이고 보는 성향들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 지금 일단은 이 종목의 차트를 놓고 보니까요, 결국에는 다중 박스권 트렌드를 일단 가져갔던 종목이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4,950원은 매수 포인트를 잘 잡으신 것 같고, 네. 문제는 이제 다음 상단이겠죠. 일단 다음 상단이 한 5,600원, 5,700원 구간인데 지금 현재 이 구간대를 매물을 소화시키는 과정, 결국에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나오는 점을 봤을 때 주가의 추가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단기 목표가 잡아드리자면은 전 6,300원 수준까지는 일단 반등 가능하니까 일단 보유에 대한 관점, 그리고 비중을 추가적으로 늘리지 마시고 현재 비중 15% 정도만 유지하시면서 가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설문대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끝나도 요청을 받는데요. 자, 리홈하고 이지바이오. 제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가시기 전에 답글 좀 달아주십시오. 답글이요? 예, 홈페이지에 알겠습니다. 보면 네. 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홈하고 리홈. 이지바이오 답글 달아주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제가 이렇게 확답을 받을 수밖에. 양순모 전문가님은 신성 통상하고 모베이스 답글 좀 달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신성 제약하셨던 분이 사실 통상도 물어보셨거든요. 약속하셨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애 좀 썼습니다. 자, 내일은요, 수능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6시간 아니라 1시간 늦은 7시에 이 자리에 찾아옵니다. 더 쟁쟁한 해결사 두 분 역시 모시고 올게요. 전화 그리고 무료 문자 내일 또 기다리겠고요. 설현재TV 홈페이지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